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일 부산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제가 확실하게 방송을 통해 수천을 들었던 맛배 1호 경마였죠. 서울 10경주의 이터널 메모리. 자, 이게 당시에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최고 배당이었는데 복승식 147.5배, 쌍승식 327.5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렸던 맛비가 바로 이터널 메모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방송에서 여러분께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선행이다. 이 맛필 4등급에서는 분명히 센 맛필인데 왜 3마 4등급? 혼합 4등급 레이스. 자, 이거는 절대적인 찬스다. 1호 경마 강강강 승부처럼 이렇게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의 변수는 좀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는 분명히 보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 이마필 외에도 1번 로열로드라든가 8경주였죠. 인기순위 3위마필. 여기에 또 부산경마 1호 2경주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축제 7번 한방세이버. 한강세이버죠. 이 한방의 막권에 여러분께 자신있게 역시 방송에 수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 3경주에서는 1번 대천 챔프를 놓고 또 강승부 경주.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적중도 읽어냈고요. 정말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번 주도 이런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모든 경주를 적중할 수는 없지만 정말 모든 경주를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경마 월초경마 치고는 상당히 혼돈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승부경주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 여기에 최고의 메인 9경주. 오늘 A급은 6경주하고 9경주를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A급 수문처 2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이렇게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이번 경주 역시 루키 원경주입니다. 상금이 좀 높죠. 4등급 상금이고 현재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인데 여러분들 이번 제1경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편성은 정말 6등급에서도 최하급이고요. 그래서 변수가 많겠고 이런 경주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마필이 초반에 내측 최적의 전개를 펼치느냐. 어차피 올라오는 마필도 능력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외곽에 있는 용상옹기라는 마필, 이 마필이 기본적인 잠재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GM사드럼을 지켜본다라면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국산마 6등급 웬만한 편수 있으면 이 마필이 충분히 자력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됐는데 글쎄요. 일단은 직전에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번 경주 역시 여건 자체도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외곽으로 밀렸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직전에는 좀 제가 강하게 인정을 했지만은 직전보다는 전개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는 조금은 열악하다. 여건 자체가. 따라서 12번 용상홍기라는 마필은 저는 일단은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노림수의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이 3두의 마필입니다. 바로 1번 테이아, 2번 대지물결, 외곽에 있는 11번 유핑입니다. 이 3두의 마필의 공통점은 뭐냐면 초반에 스타트 발휘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전력들이고 이 경주는 웬만해서는 이거는 선행 받으면 그냥 꽂힐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상대 마필의 사이즈와 구미를 놓고 봤을 땐 선행용 마필이 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럼 중심에는 11번 유핑, 1번 테이아, 2번 대지물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체크하실 부분이 김혜성 기수가
테이아의 주임사 마무리 훈련까지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물결도 또 공교롭게도 김혜성 기수가 딱 마무리 훈련을 시작을 했죠. 이때 당시 출발 연습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기승 기수가 김혜성 기수는 이제 이번 대지물결 쪽에 기승하고 있다. 물론 이제 박기인 기수가 또 남편이죠. 박지희 기수이기 때문에 1번 마필의 능력도 저평가될 수는 없지만 일단은 2번 대지물결이 인기 순위에 비해서는 의지는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하다. 이 마필이 기본적인 스타트도 상당히 좀 좋고요. 직전에는 이 마필이 앞선에 붙긴 했는데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2번 대지물결 같은 경우는 저로서는 좀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 아주 센 마필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의 능력이라도 충분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고요. 당시에 대지물결 같은 경우는 내치케트 2점이 있었죠. 2번 게이트에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출발이 좀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는 탔습니다. 열심히는 탔고 이 마필 기본적인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힘을 좀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종반의 걸음은 좀 많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도 뭐랄까 조금은 좀 초반에 좀 힘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죠. 딱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종반에 버티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미 스타트 과정부터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초반에 좀 힘을 많이 썼다. 그냥 무리 없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추진이었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켜볼 부분이 이마필이 뒷심을 본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지물결은 스타트가 분명히 강점 있는 마필이고 아마 이제 남편이 기승을 했다고 해도 역시 김혜성 기수 본연의 선택이 2번이라면은 2번 대지물결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2번 마필. 여기 이제 외곽에 있는 말이 6핑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주임사를 통과를 했는데 제가 보는 건 참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주임사 때 거의 뭐 최선의 그런 말벌이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그런 은폐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김호수 기수가 14조 마방의 승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데뷔전에 임하는 그런 훈련 강도라든가 또는 출발 연습 이 준비 과정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주임사 때 이렇게 의지를 아꼈던 마필은 바로 데뷔전 때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6핑 이번 경주 복병 마필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역시 외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마필 말이 내체는 두 마리입니다. 1번 테이아냐 2번 대지물결이냐 현재로서는 능력은 테이아가 좀 더 앞서 있는 듯 보이고요. 반면에 의지만 놓고 본다면 이제 2번 대지물결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에 1번 테이와와 2번 대지물결을 노리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인기 순위는 그렇습니다. 1번 테이아도 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6번 세븐킨 특히 외곽에는 12번 용상운기 6번과 12번이 많은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로서는 충마르스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습니다. 세븐킹 같은 경우는 직전에 나름대로 1200m 1분 16초 6했다는 기록이라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경주 따라가서 종반에 한 발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마필의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추임력으로서는 좀 더 검증은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일정 부분 거리가 좀 주어져야 될 유일한 마필이죠. 이미 주임사 때도 뒷심은 좋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붙지를 못하면서 그런 좀 약점을 보였던 마필인데 유현명 기수 기승 나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가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6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두 마필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번 테이아 2번 대지물결이고 기본의 능력은 테이아가 좀 더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승부의지가 너무 2번 마필이 강하기 때문에 이 대 마필의 현장 상태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경주는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1번 테이아, 2번 대지물결, 2대의 마필 한두를 저로서는 축으로 처리됩니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2번, 6번, 11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제1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경재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됐고요. 이번 경주가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승부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에 정말 저배당을 좀 인정을 한다. 저는 뭐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를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가 퇴역자마 간의 마필 간의 경쟁이죠. 따라서 이제 상금이 이제 한 단계 위인 5등급 상금이 주어졌는데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10전 이상의 마필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3세 이상의 마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은 2번 여수토네이도, 외곽에 있는 8번 닥터콩돌이입니다. 공교롭게도 1위의 마필은 직전에 동일한 경주를 같이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 여수토네이도는 내측 최적의 전개였고요. 여수토네이도라는 마필이 직전에 1300을 뛰어넘는데 거의 내측 최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닥터콩돌이는 좀 외곽을 돌았고요. 그래서 종반에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여수토네이도라는 마필이 좀 더 앞서 있었죠. 그래서 뭐 2뒤의 마필의 능력으로서는 2번 마필을 저로서는 좀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2번 마필은 제가 직전에도 여러분께 강하게 추를 드렸는데 글쎄요, 생각보다는 그에 따른 임팩트, 그러니까는 제가 평가했던 여수토네이도의 그런 최근의 걸음의 변화와 이 마필 데뷔할 당시의 그런 기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직전의 이 편성에서는 승부가 됐어야 됩니다. 승부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결정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이라든가 이 모든 건 났고요. 또한 이번 경주에는 나름대로 기대주들은 있지만 소위 말해서 검증된 그런 마필들은 없습니다. 뭐 검증됐으면 벌써 5등급 올라갔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수토네이도가 제가 직전에 누렸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는 걸음이렇게 위력이 크지가 않았다. 특히 닥터콩들이라는 마필도 이 마필도 뭐 전개를 예측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외곽 돌다가 종반에 한 발을 써야 되는데 과연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뒷심이겠느냐? 여기에 닥터콩돌이는 8번의 경주 경험이 있는 3세 마필입니다. 여수토네이도 10번의 경주 경험이 있는 4세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 경주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게 국산마 6등급 저 같으면 이런 편성에서는 기대치 있는 또는 잠재력이 있는 기본적인 걸음이 있는 2세 마필을 노립니다. 2세 마필. 그러니까는 3, 4세 마필들, 그것도 8번 이상의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 인기 말하면은 또는 직전 경주 이 약편성에서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걸음이라면은 저로서는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줘야 됩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 여수토네이도를 제가 직전에 놓고 때렸는데 직전에 안 됐다. 기록이 좋았다. 또 때려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편성에 맞춰서 분석을 해봤을 때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거는 3세, 4세 마필을 누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은 2세 마필이죠. 현재 3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4번, 5번, 6번인데 블루아이콘은 특징이 뭐냐면 이 마필은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는 나름대로 스피드와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죠. 다만 아직은 뒷심에서는 물음표가 있고 이번에 거리가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행력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유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뒷심에서 그렇게 크게 임팩트 있는 거라면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보여주지 못했죠. 그 점이 좀 변수 있고요. 서경대로는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은 지난 8월 달에 데뷔전에서도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말씀드렸죠. 항상 지원 F타임, 4만원 타임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10월 2일도 그렇게 뭐 초반에 늦바란 것 치고는 걸음이 크게 나쁘진 않았었고 10월 16일 이때도 걸음의 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초반보다는 가면 갈수록 걸음의 위력이 더욱더 세지는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주는 초반부터 늦발을 하면서 계속 외곽 무리한 전개, 외측 전개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뭐 그냥 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이렇게 탔구나라는 거는 그냥 한번 보시는 겁니다. 직전에 10번 게이트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임마라고 해도 나름대로 좀 제어를 하면서 좀 갔어야 되는데 너무 자리를 못 잡고 너무 외곽을 돌았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타는 모습이었는데 좀 어정쩡했습니다. 이게 내축으로 참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계속 외곽을 탑니다. 이마필입니다. 뭐 약간의 외곽 삐짐도 좀 많이 보였고요. 이내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너무 후민권 전개였죠. 결국에는 뭐 종반의 승부가 안 됐습니다.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거리 손실이 너무 컸었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승부가 안 됐는데 그럼 이제 이번에는 1300m 레이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안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 서경대로는 그래도 신인 기수죠. 잘 타도 신인 기수입니다. 서강주 기수 또는 최은경 기수, 박종호 기수. 특히 직전에 여러분들 마무리하신 거 보셨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설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서경대로는 그동안에 4번의 실전 경험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기수라고 하죠. 좀 성적이 있는 관록 있는 기수가 단 한 번도 기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2조 마방에 그야말로 승부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다실바 기수의 기승에 이해란 마주에 그야말로 승부가 자신있게 될 수 있는 다실바 기수의 기승입니다. 최근에 다실바 기수의 성적은 상당히 돋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 이제 서경대로는 마필이 진검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이 마필은 거리가 느릴수록 유리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반보다는 중반 또는 종반의 강점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m 레이스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한 약점을 이 마필이 만회할 수 있는 스타트 연습을 3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서경대로라는 마필의 승부의지가 아주 강하게 녹아드는 그런 모습이죠. 5번 마필. 이게 이제 6번 나인포스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마필도 스타트가 나쁘진 않은데 역시 뭐 1300의 거리에서는 뒷심이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2세 3두의 마필이 나오는데 저는 뭐 다 가는 거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 여건에서는 2번 여수토네이도 8번 닥터콩드레 마필이 인기 마필은 합니다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2세 마필입니다. 필이 잠재력 있는 2세 마필 그 중심에는 저는 바로 이 서경대로라는 마필이 오늘 승부가 걸렸고 만약에 다실바 기수의 기승에 의지를 아낄 일은 없겠죠.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출발 연습까지 했고요. 승부를 한다. 1300m에서 충분히 종반에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과 같은 이렇게 어설픈 외곽 삐짐의 그런 모습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5번 마필 서경대로를 이경주에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고요. 그 중심에는 서경대로가 있습니다. 서경대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번 경주는 또 이제 기승기수와의 싸움이 좀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윤영석 기수, 김혜선, 박종호 제가 이 뒤에 그 호칭 빼겠습니다. 이용락, 다실바, 박재희, 권호찬, 정도윤, 정우주 기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좀 네임밸류가 있는 기수들이 정도윤 기수, 박재희 기수, 다실바 기수, 김혜선 기수겠죠. 그래서 충마를 5번을 믿고 왔을 때 역시 주력을 어쩌게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기승기수의 역량도 조금은 주안점을 두고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팁을 드린 거고 일단 이경주의 좀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중심은 이겁니다. 5번 서경대로 이마필을 강력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흐름이 2위권 접전입니다. 2위권 접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축은 정해져 있는 경주입니다. 축은. 그러니까 2위권이 좀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그런 경주가 되겠죠. 그럼 이제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여러분들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격입니다. 바로 이 히든찬이라는 마필. 10월 21일 제5경주 15군의 승부처. 그야말로 짜릿하게 이 999를 적중한다는 게 정말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두세 번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승부로 이마필을 놓고 때리면서 주력이었죠. 119.9배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였습니다.
일단은 뭐 히든 찰리라는 맞필이 제가 뭐 적중한 그런 경주라서가 아니라 이 편성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직전 경주에도 이게 1400m 레이스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건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이게 종반까지 거의 머리차 목차 승부를 펼칠 정도로 아주 끈끈하게 승부를 해줬던 모습이었고, 이번 경주는 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편성이 약한 과정 속에 좋은 호흡을 보였던 서강준 기수의 다시 한번 리턴 기승이라면은 이번 경주 히든 찰리의 능력에 의심이 여지는 없습니다. 충만 일단 믿고 들어갑니다. 충만 강력하게 팔리겠죠. 믿으셔야 됩니다. 7번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겠고, 이게 2위권이 좀 접전입니다. 현재 인기 마필 중에서는 현재 팔릴 마필이 이제 1번 우승여걸, 3번 감동에너지, 4번 서부퀸, 여기 10번 마필도 팔리겠죠. 마르카브라는 마필도 팔리는데 저는 일단 2뒤의 마필을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바로 1번 우승여걸이라는 마필, 여기에 4번 서부퀸. 글쎄요, 이 1번 마필이 저는 이게 왜 팔리는지를 모르겠네요. 현재 당일날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승여걸은 지난 9월 2일이었죠. 이때 감동에너지라는 마필 여기 있습니다. 감동에너지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이미 능력 졌고요. 또한 이번에 승급전인데 이게 준우승, 우승의 승급이 아니라 직전에 3위의 성적으로 승급했던 마필. 자, 이번 경주가 5등급의 암만 약편성이라고 해도 3위 승급한 마필이기 연투를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고요. 따라서 1번 우승여걸은 저로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를 합니다. 불안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4번 서부키는 직전에 이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이 상당히 돋보였었죠. 거의 뭐 따는 그런 걸음이었는데 이 마필은 제가 왜 덜 보냐면 일단은 거리가 1200입니다. 서부키는 마필은 전형적인 이 마필은 추임력을 기대해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추임력. 물론 이제 이 마필 혈통은 상당히 좋죠. 뭐 1등급에서 뛰고 있는 이제 서부킷이라는 마필과 나름대로 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기대치는 좋은데 초반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은 추임력을 기대해봐야 되는데 거리가 직전 대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100m. 그리고 직전에 서부키는 3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초반에 늦발한 걸음 제외는 거의 최적이었습니다. 원래 뭐 이 마필은 늦발하는 마필입니다. 뭐 늦발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과연 1200m 될 것인가, 또는 직전에는 이 정도의 걸음이 나올 수 있었던 게 거의 최적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군더더기 없는 그런 전개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근데 이제 원래 늦발하는 마필일 때는 초반 출발이 좀 아쉽죠. 1번 게이트였습니다. 약간 늦발하는 마필입니다. 뭐 이 정도로 뭐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약간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확인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거의 군더더기가 없었다. 거의 내측 정말 소위 농담 삼아 이제 1cm 오차도 없이 그냥 거의 내측 최적 전개. 그리고 종반에도 최선의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으로 마필이 역시 혈통이 좋다라는 점이 근성이 좋습니다. 이게 내축 추입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 포지션에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 포지션보다는 3번, 10번, 6번의 포지션이 너무 좋죠.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와, 이게 내체에서 끈끈하게 버팁니다. 근성은 좋고 역시 혈통적인 기대치는 무시할 수는 없다. 거의 다 들어올 뻔했는데 아쉽게도 조금 차이로 따였습니다. 일단은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마필의 그런 혈통이라든가 뒷심의 경쟁력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초반의 그런 약점, 게다가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거리가 좀 너무 짧다. 그리고 직전에는 변수 없이 체질 전개였는데 과연 또 그런 전개가 그려지겠느냐. 종반의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기 마필, 2뒤의 마필을 저로서는 좀 저평을 하고요. 반면에 노림수를 가지고 수 있는 마필은 말이 3번, 11번, 9번, 10번입니다. 특히 감동 에너지라는 마필은 초반에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선입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승기수가 조금 많이 약했었죠.
이강주, 정우주, 이강주, 윤영석. 물론 저는 이 윤영석 기수와 서강준 기수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기수들입니다. 신인 기수를 치고는 높게 평가하는데 그래도 관록의 최시대 기수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마필이 스타트가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은 내측 최적의 선입전개라면은 중반에 승화됩니다. 이미 지난 9월 달에 우승 여건이라는 마필을 이겼던 전력이고 이미 지난 10월 7일 날 레이스에서 서복희는 이겼던 전력입니다. 그러면 감동 에너지라는 마필은 충분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 11번 투트라인도 마찬가지죠. 투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이 마필도 기본 좀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7일 감동에너지나 마필과의 맞대를 이겼고요. 9월 25일 서북현을 이겼습니다. 직전 경주 A1선을 마필 이겼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마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서북현하고는 조금 결이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투트라임은 1300은 제가 볼 때는 좀 버거움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짧은 거리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1200 거리가 이 마필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투트라임이라는 마필을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도 제가 팁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바로 이 엘버트킨이라는 마필. 어떤 팁이냐면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엘버트킨이라는 마필이 엘버트킨이 현재 6세 마필이죠. 6세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왜 언급드리냐. 이 마필이 최근에 뛰었던 거리가 1800, 1600, 1600, 1600, 1800, 1800, 1800, 1800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다 중장거리입니다. 중장거리고 이렇게 중장거리 뛰었던 마필들이 갑작스럽게 거리를 대폭 내렸을 때 이런 마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게 배당을 냈던 마필들은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런 마필들 계속 중장거리를 뛰었다가 급작스럽게 거리를 내렸던 마필들 최근의 걸음이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의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 이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런 경주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이 될까?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 마필을 봐야 되는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마필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서 접근해 봐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9번 엘버트케라는 마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리를 내렸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켜봐 줘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번 경기의 복병 마필은 바로 9번 엘버트킨까지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히든 찰리는 부동이 축이 됐고요. 근데 이제 2위권에서 선택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전개가 3번 감동 에너지가 너무 좋네요. 3번 마필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11번 투트라임이 중반에 이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전개 예측이 되고 여기에 9번 엘버트킹이 좀 수상하다. 이 마필 갑작스럽게 거리를 줄여 추천한 마필 이런 마필들을 꼭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엘버트킹까지 복병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로 먼저 봤을 때 흐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경주 흐름이 빠르지가 않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300m의 거리 이 두 가지 부분 여러분들 꼭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누를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먼저 4경주 정말 이 편성이라면 이번 경주의 편성이 약하지는 않은데 이 편성이라면은 현재 제가 노리는 마필의 그런 사이즈의 능력이라면은 가장 믿을 수 정도의 그런 믿음이 강력하게 가는 마필입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말이지 월드플러라는 마필입니다. 월드플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마로서의 그런 믿음에 상당히 강한 마필이고요. 어차피 이번 경주가 편성이 좀 강하긴 한데 1번 아노켄이라든가 9번 스마티 돌풍 여기 7번 월드플라워 4번 베스토티오까지 또는 6번 골드로즈 자 이런 마필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10번 퍼스파크까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충마 선정의 관건이죠. 자 이 월드플라워 마필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마필은 지난 5월달에 3위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3위로 승급한 마필들이 5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이기는 쉽지는 않죠. 좀 저평가하는 게 맞지만 최근에 이 마필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마라는 게
과연 이 해당 마필의 성적이 좋았을 때 과연 이게 이 마필의 능력이냐 아니면 편성해 온 전개운이냐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의 사이즈를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냉정하게. 근데 이 월드프라는 마필은 3위로 승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성적이 좋아도 나빠도 계속 저평을 해봤습니다. 지난 8월 6일 이때 당시만 해도 이해가 가죠.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기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인기순위 6위였고요. 8두의 마필 중에 인기순위 6위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준우승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선행용 마필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보면 헷갈리시겠죠. 선행마가 댕을 받습니다. 선행마가 댕을 받는데 댕을 받아서 종반까지 선전하는 그런 경주에선 추임마가 따라가서 이거를 입상을 한다? 이게 전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마가 버텼다는 거는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빨랐고 어찌됐든 간에 앞선이 선전했던 흐름이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은 추임마가 이마 앞을 따라잡기에는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행마가 버티는 그림엔 웬만해서 이제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선입형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전개상 유리한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추임마가 올라오기에는 절대적으로 전개 예측은 쉽지가 않고요. 전개 예측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용 마필이 버티는 그림이라면은 선행용 마필 버티고 추임으로 날라 들어온다? 이런 전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추임마가 선행마가 선전했을 때는 능력 발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월드프로는 그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이 승급한 다음에 세 번째 경주에 입상을 했죠. 준우승. 이때 크라우드 원이라는 마필이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런 경주에서 월드플라워가 종반에 땄죠. 바벨 피닉스를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1번 마필도 바로 선의권에 붙었고요. 이 내용이 정말 좋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9월 2일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이거는 삼복 충분히 적중할 수 있었던 경주였죠. 이거는 자력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경주 자력이었고 9월 2일 경주 같은 경우는 또 인기순위 7위입니다. 왜? 못 믿는 거죠. 이마필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또 3등을 했습니다. 이 편성 여러분들 희망 펀치가 불량주로 선행용 마필한테 상당히 유리한 불량주에서 이마필이 우승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우승. 그 경주에서 월드플라너 마필이 또 늦발을 하고도 종반에 끈끈하게 올라옵니다. 결국엔 3등. 그래서 이제 9월 30일 경기에 조금은 인기를 모았네요. 인기순위 4위. 이때 편성도 정말 운이 안 좋았던 게 초이스런 또 선행 강자였습니다. 이마필이 버티는 그림에서 그래도 끈끈하게 4등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직전에 5등급 편성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는 아주 또 저평가를 받습니다. 12발이 나오는데 인기순위 9위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준우승이었다. 이 편성도 피플파워가 댕을 편하게 받았죠. 그리고 한센코드거리 마필이 신의 마필이었는데 인기순위 1위였고 그때 당시에 이 마필이 바로 뒤에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월드플라워도 땄습니다. 코차로 이겼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직전 경주만 보겠습니다. 이 편성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마필들 정말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터널 메모리, 대천 챔프, 여러 대의 마필, 한강 세이버, 오늘의 축제, 노열로드까지 백미는 이터널 메모리였죠. 그러니까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마필들은 여러분들 꼭 그냥 내용도 같이 공감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또 체크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는 보실 부분이 1번이 피플파워입니다.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센코드너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필들이 앞선에 장악을 했고 저의 누림수 월드플라워 5번 마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번 마필이 피플파워 이것도 상당히 좀 빨랐죠. 한센코드월도 빠른 마필입니다. 5번 마필은 그냥 천천히 따라갑니다. 원래 추임마이기 때문에 자리만 잡고 가는 마필이고요. 1번과 12번이 이제 앞선을 좀 주도를 합니다. 12번이 외곽, 내측에는 1번, 5번은 중후미권 내측, 최적의 전개를 정도현 교수가 아주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번, 12번, 5번이 이제 여기서 날라 들어오는데 말씀드렸죠. 이게 앞선에 있는 마필을 선전했을 때 추입이 쉽지는 않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굳어지는 분위기였죠. 아니면은 4번과 10번의 걸음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와 이게 근성도 좋고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기승기수가 끝까지 포기도 안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최근에 선행용 마필이 모두 선전했던 경주에서 이 마필은 나름대로 올라왔다. 1300, 그것도 아주 강편성에서도 이 마필이 선전해서 뛰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기 순위 한 3, 4위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자, 이 편성이라면 이 마필은 충분히 대가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 편성이 강했다는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이 경주에서 인기 순위가 좀 밀려있다. 이제는 월드 플래너 마필은 제가 왜 이 마필의 능력을 최근에 자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행 강자가 나왔던 편에서 이 마필을 모두 다 잘 뛰었기 때문에 또는 이번 경주가 최근 대비 레이스 자체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4경주의 특징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주 흐름이 느리다. 흐름이 아주 느리다. 두 번째, 1300의 거리를 꼭 체크해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모든 이유가 이 마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제가 전제를 깔았던 겁니다. 흐름이 느리고 1300의 거리. 그런데 강한 선행용 마필이 줄곧 출했던 경주, 선전했던 경주 이 마필은 나름대로 성적이 좋았었고요. 특히 직전에 강편성, 1300m의 거리, 모든 조건이 이번 경주에는 월드 펄러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림수의 이유,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승부 경주 4경주입니다. 그 중심에는 7번 월드 플러워 이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역시 뭐 하위 등급의 1600m 레이스 되고요. 이번 경주의 특징 추입형 마필들이 아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인기 마필들이 거의 다 추입형 마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외곽에 있는 11번 용천이라는 마필 최근에 경주 내용 상당히 좋죠. 5등급에서 꾸준하게 이제 3등 내 또는 기록도 좀 양호한 모습이긴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박재희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이라면은 믿음이 가죠. 뭐 인기 마필로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 마필. 여기에 8번 알파하트 이 마필도 인기를 모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선입 또는 추입형 마필 그렇게 인정이 되고 5번 다이아포스 마찬가지로 추입형 마필 3번 연승물놀이 역시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5경주의 맥은 뭐냐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강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 2번 위시럭입니다. 저는 이 10월달에 이 마필이 우승을 했을 때 이때 초반 타임이 빠르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위시럭이 선행을 나선 가운데 종방까지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빠른 마필이 없었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전개 이점이 좋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능력 발휘가 순조로웠다, 수월했다 라는 표현이 맞는데 생각보다는 이 마필이 스타트가 많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포화주르긴 했는데 직전에 또 한 번 이 마필이 앞선 공략을 나섰던 그런 전개였고요. 위시럭. 그러면 이미 1600m 레이스 6등급 경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행으로 1순했던 그런 지구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여건이 안 좋았던 게 포화줄의 이점은 있긴 했습니다만 승급전이었죠. 게다가 1800 거리가 들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승급했던 마필인데 6등급하고 부담력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모로 직전에는 최악의 여건이었고요. 최악의 여건. 이번 경우 또 선두 경합도 있었죠. 뭐 이번 투데이스타라는 마필이 결국에는 종반에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과의 또 경합도 있었고 뭐 연승을 하는 마필 또는 호랭이라는 마필과도 초반에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직전에 대비해서 이제 5등급의 경험이 있죠. 승급 경험을 했습니다. 했고요. 직전 대비 거리가 200m 줄어들었습니다. 1600m 레이스. 직전 대비 부담량이
1.5kg 감량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독 선행입니다. 이번 경주의 주요 인기 마필,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있는 마필, 용천, 알파트, 다이아포스, 연승그레널 마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다 올라로 마필들입니다. 특히나 1600m 레이스는 선행형 마필의 상대적 강점이 있죠. 그래서 자, 이번에 5경주는 저는 거 다 차치하더라도 직전 대비 편한 선행의 여건 또는 줄어든 부담 중량, 이 두 가지 여건의 단독 선행 찬스 게이트에 있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위시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대략적으로 4, 5도 마필 내에서 끝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끝나는데 이 막곤 조합을 다 엮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축의 중심에는 이 마필입니다. 위시럭을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오늘 준비된 승부처는 아닙니다만 일단 노래 못 쓰는 마필 2번 위시럭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마필은 역시 11번 용천이 최근에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뒷심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모습이고, 여기에 8번 알파트, 3번 연승글로리, 외곽에 5번 다이아포스 정도까지가 가능권입니다. 특히 연승글로리 마필 같은 경우는 윤영석 기수가 적임 기수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 5경주의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위시럭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을 꼭 체크를 하시고 2번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할 수 있는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6경주 A급 승부경주 6경주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께 노릴 수 있는 마필 오픈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픈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경마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접근하실 때는 인기 마필 또는 능력 마필을 좀 찾기가 어려움이 있죠. 한번 종합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기 순위가 이제 1위, 2위, 3위, 4위, 5위가 있을 텐데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경마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순위 1위, 2위 마필의 능력이 과연 정말 이 3, 4, 5위의 마필을 압도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능력이 과연 상대 마필을 압도한다. 그럼 당연하게 그냥 저 배당 한 방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이게 인기 순위 1위, 2위, 3위 이게 그렇게 센 마필도 아닌데 분명히 약점도 있다. 이거는 4위의 마필의 여건이 너무 좋다. 그러면 배당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 현재 라인 브레이커라는 마필 1번과 여기 윈드위너죠. 5번 마필이 인기 마필입니다. 과연 이 마필들이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믿음이 아주 강한 마필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또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라인 브레이커라는 마필, 이 마필은 4등급에서 상당히 조금은 고전을 많이 했죠. 지난 6월달에 우승을 했고 5월달에 우승을 하면서 연투 우승을 하면서 이 마필이 다이렉트로 4등급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6일이었죠. 이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이때 하늘강자라는 마필가 대결을 펼쳤고 졌습니다. 승급전이었죠. 이때 4등급 강편성이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9월 달에 또 거의 꼴찌, 그리고 나서 10월 달부터 좀 좋아졌고 직전에 준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 마필은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그런데 과연 직전 경주의 준우승의 성적을 어떻게 냈느냐? 부담 영향이 있습니다. 부담 중량 56을 짊어졌던 마필이 단수맥이 51.5를 짊어지니까는 그냥 능력 발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죠. 능력 발휘가.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서광주 기수 또 한 번의 재기승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부담량입니다. 직전 대비 2kg가 늘면서 53.5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53.5. 그러니까는 여건 자체는 직전 대비 좀 열악해졌죠. 여기서 포인트는 직전에는 부담이 2점 때문에 선전했고 이번에는 부담이 좀 늘었다. 게다가 8월 26일 이번에 외곽 게이트는 하늘강자라는 마필한테 졌던 마필이다.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윈드위너라는 마필. 이거는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마필이 5등급 경주에서는 이제 부담 중량에 많은
힘겨운 싸움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이번에 편성이 그다지 뭐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고요. 6등급에서 5등급 승급전은 그나마 무난하지만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이 벽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윈드러너 맞비리 승급전인데 과연 이제 인기 순위에 걸맞는 활약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점이 좀 변수고, 두 번째는 윈드러너 맞비리는 9월 30일이었죠. 이때 1800을 1분 58초 6에 끊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분 58초 6.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맞비리, 저의 노림수의 맞비리죠. 바로 하늘강자입니다. 하늘강자. 이 하늘강자라는 마필은 제가 인정하는 국산맛 4등급의 이 마필은 검증된 능력 마필입니다. 지난 6월 26일 이때 4등급 승급전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7월 22일 문세영 기수 기승의 4등급 강편성이었습니다. 다소 짧은 거리에서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고, 8월 16일 마찬가지로 외산맛 4등급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앞선에 설명드린 어떤 라인 브레이커라는 마필, 이 마필은 이제 인기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 불과 3, 4개월 전에 하늘강자는 라인 브레이커라는 마필을 이미 이겼던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1800m 레이스를 1분 58초 2에 주파를 했습니다. 57을 짊어지고 했습니다. 딱 비교가 되죠. 9월 30일 1800 국산맛 4등급 강편성에서 1분 58초 2, 9월 30일 1800 국산맛 5등급 레이스에서 1분 58초 6. 같은 기록이라도 강자와 대결을 펼친 거랑 하위 등급의 좀 약자와 대결을 펼친 거랑 좀 차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록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뭐 0.4초 차이인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이 마필은 4등급의 강편성의 압박을 견디면서 이렇게 냈던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 훨씬 더 하늘강자의 능력을 세게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강자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도 역시 뭐 부담이 짐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직전에는 출발도 좀 아쉬웠고 의지도 이때는 좀 약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55kg의 부담 중량, 제가 볼 때는 최적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 대비해서는 최적이고, 현재 1번과 5번이 많이 팔리는 그런 여건이라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늘강자라는 마필이 소위 말해서 안 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더는 안 될 이유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가장 강력하게. 자, 그래서 이제 6경 J급은 저는 2위권에 또 한 개의 보병 마필 노리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현장 환수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고, 어찌됐든 간에 중심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이번 6경주 저의 A급 메인의 누림수는 인기순위 3위가 예상되는 9번 하늘강자를 강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님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6경주 노림수는 9번 하늘강자입니다. 제가 이 노림수로 가지고 볼 수 있는 또 보병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그 마필은 좀 살펴볼 부분이 있고요. 제가 환수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맛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략하기가 좀 쉽죠. 왜냐면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편성이 좀 약한 레이스, 이런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라 해도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죠. 왜? 인기마라고 해도 그 마필들의 능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믿음이 안 갑니다만, 이런 경주는 편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면은 그 인기 마필들의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1번 라운드 플래시.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뭐 늘어난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편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게 즐거운 여정 2세 최강의 기대주죠. 캔들이라는 마필, 성실씨와 직전에도 이 나이스 최강 그레이트 캡틴 캔드릭, 정말 센 편성이었는데 이 마필이 선전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 마필의 능력을 저로서는 인정합니다. 1번 라운드 플래시 인정입니다. 인정하고요.
2번 청호보스라는 마필 마찬가지죠. 청호보스도 현재 4등급에서는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 직전에 역시 강편성이었죠. 1분 27초 7했다는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편성이었고요. 박재희 기수의 역시 적인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승이고요. 외곽에 있는 츠벌 레이더라는 마필 승급전인데 이 레이더는 내용이 상당히 좀 좋은 게 스타트가 이 마필에 좀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선입력 마필로서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눈여겨볼 부분이 앞선에 나섰던 마필치고는 뒷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에도 3화롱 타임이 37초대, 지원 F 타임이 13초대.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땐 레이더라는 마필 저는 승급마들의 상당히 좀 인색합니다. 인색한데 이 마필의 잠재력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또는 부당의 이점이라면은 이거는 종반에 승부 무조건 된다. 선입전개 이후에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고 아침빛도 최근에 상당히 좋죠.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런 점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앞선에서 끝납니다. 왜? 1번 라운드 플래시, 2번 총오버스, 7번 레이더 이 마필들이 나름대로는 초반에 빠르고 뒷심도 있는 마필들입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8번 아침빛과 9번 비케하나가 가능권인데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를 잡기가. 그래서 이번 이제 7일 경주는 저는 접에다 인정이고 그 중에서도 1번 라운더 플래시, 2번 청호보스, 7번 레이더 이렇게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3두의 마필. 아침빛이라는 마필 이렇게 뭐 느린 마필은 아닌데 그래도 뭐 전개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스타트를 봤을 때는 1번, 2번, 7번이 좀 더 빠르고요. 3위권 경쟁에서는 8번 아침빛, 여기에 9번 BK하나. 저는 3위권에 가장 좀 매력이 있는 마필, 최근에 3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매력이 있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BK하나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걸음이 워낙 좋았었고요. 종반의 타임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BK하나는 마필을 3위권 추천만 여러분께 언급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9번 마필. 이번에 7경주는 인기마 접전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이제 네 번째 승부처 9경주 최고의 5번째 메인 승부처 됐고요. 이번에 8경주는 배당이 높지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배당 높지 않고 다만 정말 제가 이런 경주는 정말 승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전개도 확실하고 능력도 확실하고요. 정말 이런 경주는 절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승부를 진행을 하게 했고 단 막권 수는 간명히 가져갑니다. 저는 딱 2장의 막권을 일단은 염두에 둡니다. 이번 경주 2장의 막권. 바로 이 마필이 있죠. 정말 이거 억울해서라도 제가 이거 승부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바로 이번 역전명수라는 마필인데 저는 절대 제가 잘못 봤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역전명수는 정말 이 전개를 놓고 보면은 정말 이게 화가 납니다. 정말 현급에서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외산마 3등급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상당히 강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권우창 기수와의 호흡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지난 10월 달에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게 이런 마필이 아닙니다. 이게 마필의 능력이 한계를 보인 것도 아니고 3등급에서 정말 강자급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량을 받긴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호흡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11번 게이트였죠. 이편성은 말할 그게 없이 그냥 센 편성이었습니다. 정말 센 편성이고 11번 게이트 최대한 제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신인 기수들이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는 현장에서의 그런 판단 이거는 그게 관록인 거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려면 좀 아예 참든가 아니면은 승부수를 띄우려면 좀 띄우던가 조금은 어설펐던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11번 게이트였는데 너무 외곽을 텁니다. 계속 그냥 자리도 안 잡고 외곽 쭉쭉 돌면서 이 힘 소진이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편성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 마필이 능력은 있는데 11번 마필이 편성이 약하면 이때 올라왔겠죠. 근데
내치는 마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미 외곽 도는 순간 끝나버렸고요. 의미 없었습니다. 직전 경주 마찬가지죠. 8번 게이트였는데 역전 명수하는 마필은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긴 합니다. 이 마필이 아주 느린 마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위권에는 붙어줄 수 있지만 최대한 또 제로를 하죠. 역시 권우창 기수가 기승이었고 글쎄요, 이거는 마바에서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참았으면은 조금은 이 포지션이죠. 딱 3번, 9번 포지션 아니면 정말 좀 더 욕심내면 이제 11번 포지션. 정말 이 포지션이 좋은데 너무 외곽 흥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전도 편성이 약하진 않았었죠. 3등급의 책 강편성. 이거는 마필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작전 실패입니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역전 명수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 최근 대비 편성이 정말 가장 약해졌습니다. 이 외산마 3등급의 최근에 역전 명수가 뛰었던 이 편성은 극강이었습니다. 정말 극강이었습니다. 극강. 이번 경주는 총 8대의 마필이 나오는데 최근 대비 소위 말해서 한 2사이즈 정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편성이. 그리고 안장은 제가 정말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기수죠. 신인 기수 중에 서강주 기수 믿는데 서강주 기수의 기승입니다. 이 편성의 서강주 기수의 기승의 역전 명수의 능력이다. 저 일단은 숨도 안 쉬고 이 마필을 노립니다. 인기 마필이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최근에 거의 또 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축은 여러분들 그냥 2번 놓고 하면 됩니다. 2번 마필. 여기서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이 그레이트 댄스, 기적의 죽토마 이런 마필들이죠. 기적의 죽토마는 또 제가 요때 10월 7일 얼라이브 캡틴의 낭만전사를 적중했고 기적의 죽토마도 안고 왔던 경주. 이때 삼복 상당히 좀 짭짤했었죠. 추천을 듣던 마필인데 전형적인 추입입니다. 이 마필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것만. 쉽지는 않다. 후에 설명드립니다. 4번 그레이트 댄스 점핑 추천이죠. 점핑입니다. 4등급 소송의 마필. 그런데 점핑을 했는데 4등급에 55, 물론 이제 서광주 기수가 기승했긴 했습니다만 55를 집어줬던 마필이 점핑 추천이 54다? 서광주 신인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은 역전 명수가 55인데 점핑 추천한 마필 54면은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딱 2위의 마필 축 세워두고 2위의 마필인데 8번 토바델. 이 마필이 정말 이제는 많이 물이 올랐네요. 정말 많이 올랐고 이번 경기 역시 선행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연속 준우승에 그치긴 했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록도 좋았고요. 직전에 편성도 강했었죠. 게다가 이 마필은 승급 전에 3kg를 제대로 감량을 받고 왔습니다. 게다가 단독 선행 찬스. 최근에 보여줬던 뒷심 또는 직전에 이 뛰었던 편성 대비 이 마필이 버티는 그런 뒷심의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 필히 주목할 마필은 토바델입니다. 선행 1순 가능한 여건이고요. 여기에 블라벤이 바로 뒤에 붙는 이제 선입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이 마필도 역시 3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마필입니다. 최시대 기수의 기승에 55에 부담이라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 블라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의 족토만 하는 마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앞선의 토바델, 블라벤, 역전명수 오늘은 좀 빨리 붙습니다. 이 마필들이 선전하는 그림에 기적의 족토마가 올라올 여지는 없습니다. 이 마필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까? 추입력은 7세 마필인데 정말 좋죠. 추입의 기회가 절대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자 이번 이제 8경주 다 오픈됐습니다. 2번 역전명수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정말 이번만큼은 실망 없다. 역전명수를 축으로 해서 1번 블라벤 여기에 8번 토바데를 자신있게 노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경주입니다. A급 메인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A급 메인입니다. 이번 이제 국경주 편성이 이번 경주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좀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1200 거리에 전개 예측이 정말 상당히 중요한 경주인데 항상 여러분께 이런 제가 언급을 합니다. 뭐 이런 경주는 어떤 마필을 믿느냐. 정말 이 충마의 노림수에 따라서는 이게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에서 이제 어떤 마필을 믿느냐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께 제가 한 마리를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한 마리. 그게 이 마필이 오늘 제가 노려볼 수 있는 A급 메인의 강한 믿음의 충마입니다. 이 마필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리킹입니다. 글로리킹이라는 마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글로리킹 최근에 전적표를 보면 꾸준하게 좌상향이죠.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글로리킹이라는 마필.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그냥 가능성만 보였느냐.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순을 딱 지켜보니까 역시 가능성만 보인 채 팔리고 있네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리킹이 어떤 마필인지. 최근에 글로리킹 같은 경우는 현재 4번 헬로윈 파티죠. 이번에 인기순위 1위입니다. 헬로윈 파티. 이 마필과 경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8번 마필 알파 송단과의 경쟁에서도 이때 졌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리킹은 여러분들 선행력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동안에 이 전적을 한번 보실까요? 3승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그동안에 통산 3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10번 뛰어서 3승인데 이 3번의 경주의 우승이 다 선행입니다. 이때도 선행받아서 우승을 했고 이때도 선행이었죠. 마지막 3승째도 역시나 1번 게이트 선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상을 했을 때도 선행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글로리키라는 마필은 선행형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이고 전조편 한번 보실까요? 11월 달에 선행 우승, 그리고 12월 달에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요때 승급전에 선행 우승이었습니다. 외선마 4등급.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공백기를 가졌고 근한 7개월 만에 출전한 경주. 예전과 같이 선행력을 발휘했는데 와 이게 편성이 강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뒷심이 안 나옵니다. 마필이 공백기를 거쳤죠. 그리고 좋아. 두 번째 공백기 이제 두 번째 경주인데 또 뒷심이 예전과 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공백 이전에 여러분들 이 마필이 1200을 1분 13초대에 주파했던 마필입니다. 1분 13초대에 주파했던 마필인데 15초대를 뛰었다. 그래서 22조 마방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따라갑니다. 이게 그냥 늦바라는 게 아니라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글로리킴. 워낙 이 마필이 앞선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심이 안 나오다 보니까 따라갔는데 이때부터 걸음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직전에 또 따라갔는데 또 걸음이 끈끈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이제 뒷심이 어느 정도 확인된 그런 여건이라면은 내층의 빠른 마필이 이번 보라미 정도의 그런 순발력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글로리킹이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여건이고 선위권에만 붙어주면 무조건 종반에 승부가 되는 그런 마필이 글로리킹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뒷심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는 예전의 폼을 거의 회복을 했다. 1200을 1분 13초대 끊었던 그 정도의 폼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장점을 살린 초반의 앞선 공략이라면 필히 주목할 마필이 글로리킹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경주 뭐 이런 편이 있죠. 한 놈만 패 뭐 이런 편인데 저는 한 마리만 노립니다. 마지막 경주에 그냥 거미줄로 엮는 게 아니라 딱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글로리킹. 저에 따른 마지막 A급 승부 강한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7번 글로리킹입니다. 이 마필을 두고 놓고 정말 마지막 경주 항구를 하겠습니다. A급 메인 승부 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좀 희열을 느끼는 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을 때, 이렇게 추천을 드렸을 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을 때,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그에 따른 성적이 좀 나아주는 거, 이때 정말 상당히 좀 희열을 느낍니다. 이게 지난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1호 경마 10경주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필들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그 마필이 성적을 냈을 때, 제가 그래도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나마 보답을 했구나 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에 따른 희열도 많이 좀 느끼고 있고요. 금요경마 여러분들 선전 또는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역시 월초경마 많은 준비를 했고, 금요경마 선전은 물론이고 토요경마, 1호경마 역시 정말 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